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느크로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텔레다인 느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러 채널 신호에서 트리거 수행하기의 주제로 데모와 함께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에서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오창훈입니다. 금방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전체 트리거 기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트리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리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트리거 모드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오토 모드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트리거 모드에 대한 내용하고, 그러니까 오토하고 노멀, 싱글 또는 뭐 스탑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채널을 이용해서 트리거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퀄리파이라는 트리거입니다. 퀄리파이는 말 그대로 어떤 이게 조건에 맞은 신호,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신호를 이용해서 하나의 조건이 완전히 만족하고 나서 두 번째 트리거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패턴 트리거 또는 뭐 로직 트리거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날로그 신호, 그러니까 채널 가지고도 충분히 수행을 하는 건데 보통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디지털 신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신호들을 포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크게 주제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여기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좀 더 들여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파형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리거라는 것은 아마 기존에 몇 번 제가 트리거 관련해서 그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신호를 스크린상에 표시하겠다.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신호들 골라서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그 트리거는 기본적으로는 엣지 트리거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이제 특별하게 뭐 펄스 폭을 가지고 트리거를 한다든가, 또는 글리치 신호, 아니면 뭐 인터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스마트 트리거 또는 어드밴스드 트리거라고 하는 이런 트리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소스나 트리거 소스는 입력 채널 4개 하고요. 또는 8채널짜리 스코프라면 8개 하고, 스코프 보통 채널 옆에 EXT라고 그래서 익스터널 입력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까지 해서 뭐 보통 5개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는 9개 또는 그 이상까지도, 뭐 스코프 2개를 싱크했다면 아마 16개 이상도 트리거를 하는 그런 소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트리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시퀀스나 또는 자동으로 뭐 파형이나 어떤 설정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트리거 신호들을 따로 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엣지 트리거는 따로 뭐 설명드리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특정한 레벨이 있어야겠죠. 레벨이 있어야 되고, 이 레벨 상태에서 전후 관계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상승 엣지에서 트리거 하거나 또는 하강 엣지에서 트리거하는 이런 방법이 엣지 트리거라고 하는데요. 특별하게 이 엣지 트리거에서는 상승, 하강 또는 이더로 하시면 뭐 올라가건 떨어지건 이렇게 포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세부에 들어가면 안쪽에 이렇게 홀드 오프라고 그래서 특정한 시간만큼 트리거
만족되는 신호가 있더라도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조건이 여러 개 만족되더라도 원하는 위치에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시간이나 또는 이벤트 개수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오프는 뭐 특별하게 뭐 이런 버스트 형태가 나왔을 때 어느 몇 번째 이렇게 빽빽하게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몇 번째에서 내가 트리거를 할 수 있는지 뭐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이런 트리거라서요. 홀드오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엣지 트리거에서도 홀드오프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 또 효율적으로 신호를 포착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할 건 여기는 아니고요. 자, 트리거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미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리거의,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의 프론트 패널에 보면 트리거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버튼이 오토 모드, 노멀, 싱글, 스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 오실로스코프 오른쪽 하단에 보면 트리거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 디스크립터 또는 뭐 상태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현재 트리거는 채널 1번을 소스로 하고 있고 DC 커플링 돼 있다. 그리고 레벨은 0V 지점에서 레벨을 정했고 그때 당시에 상승이냐 상승일 때 트리거를 포착하겠다. 근데 여기 보면 오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현재 뭐 여기하고 지금 매칭이 안 돼 있는데 오토 모드가 지금 눌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 오토 모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0mV에서 상승 엣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근데 오토 모드로 놓으면 이 레벨에서 0V 레벨에서 상승이건 하강이든 또는 신호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설정한 조건에 만족되지 않았더라도 파형을 계속 스코프에서 파형을 계속 디스플레이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정하지 않은 것들도 화면에 보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만약에 오토 모드로 놨는데 이런 0V 지점에서 상승 엣지가 있었다. 그러면 뭐 실제로 노말을 누른 거하고 같은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노말은 뭐냐? 노말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에 맞는 현재 채널 1번에서 신호를 보는데 0V 지점에서 상승 엣지가 있는 경우에만 그때만 파형을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호가 있지 않으면 오실로스코프에서는요, 웨이팅 포 트리거라고 해서 트리거 신호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싱글 같은 경우에는 보통 0mV에서 포지티브라고 결정을 했다면 이 신호를 만족하는 첫 번째 조건, 스코프가 봤을 때 첫 번째 딱 들어오는 신호를 포착을 하고 나면 바로 스코프가 스탑 모드가 되면서 파형 업데이트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발생했던 이벤트, 그러니까 스코프가 신호를 봤을 때 처음 봤던 그 신호를 이제 화면에 띄워주고 계속해서 스탑 모드로 대기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탑 모드는 싱글이거나 노멀이거나 오토거나 언제든 바로 파형의 업데이트를 멈춰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엣지라고 하더라도 레벨을 설정했다. 그렇다면 오토 모드보다는 노멀 모드에 놓고 보는 것들이 그 모드가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신호를 선택해서 본다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화면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지금 트리거 레벨이 오른쪽 끝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데 이쪽에서 지금 상승 엣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파형들은 뭡니까? 여기를 만족하는 신호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오토 모드를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족하는 신호가 없더라도 이 신호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노멀 모드에 놓으면 웨이팅 포 트리거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신호를 계속 이 레벨에서 신호가 들어오기를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싱글 모드에서는 여기 이 레벨을 만족한 신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멀 모드처럼 신호를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신호 안에 레벨이 정해졌다.
그러면 이때는 오토 모드나 노멀 모드나 같은 동작이에요. 같은 동작을 하게 되고, 싱글에서는 여기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웨이팅 풋, 그렇죠. 신호가 없을 때는 웨이팅 포 트리거를 하고 있다가 신호가 딱 들어오면 바로 멈춰주게 되는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화형을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화면에 화형을 하나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오른쪽 이쪽 아래를 읽어보셔야 되죠. 채널 1번에서 DC 모드이고 285mV 지점에서 상승 엣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노란색으로 된 레벨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신호를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엣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트리거가 노멀 모드였을 때도 신호를 이제 보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트리거 레벨을 이동시켜 가지고 신호 밖으로 이렇게 빼버렸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waiting for trigger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저 신호 레벨에 파형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오토 모드로 바꿔버렸다. 그러면 그죠? 지금 일자로 나오고는 있지만 파형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채널에서 신호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죠? 신호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누구죠? 현재 제가 1.4V에서 신호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쪽 레벨에서 신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파형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노멀 모드로 바꿔버리면 웨이팅 포 트리거 하면서 파형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트리거 모드는 먼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효과적으로 신호들을 트리거 하면서 화면에서 원하는 신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게 될 내용을 미리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엣지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채널 1번에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냥 하나에서만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채널 2번에도 언젠가는 지금 파형이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채널 2번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 채널 2번에서 트리거를 해줘라 라고 이렇게 주면, 근데 채널 2번에서 신호가 들어왔네요. 그죠? 채널 2번에서 신호 들어왔는데, 이때는 또 채널 1번을 보고 싶으면 또 이렇게 또 바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채널 1번에서 2번에서 3번에서 또는 4번에서 어떤 그 채널에서건 파형이 업데이트 되면 신호를 보여달라. 그리고 그런 방법을 설정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이터 시트나 매뉴얼에 읽어보면 여러 가지 트리거 모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트리거 타입이 엣지 트리거도 있고요, 펄스폭, 글리치, 윈도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쳐놓은 패턴, 멀티 스테이지, 퀄리파이드 또는 캐스케이드, 이 세 가지는 여러 채널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기본 나머지 특정들, 나머지 트리거 타입에서는 오로지 소스 하나에서만 트리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게 여기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까 스코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채널, 일단 엣지 트리거나 일반 위스 트리거나 어떤 트리거가 됐건 소스 하나에서만 결정이 됩니다. 내가 채널 1번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채널에서 펄스가 어떤 식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트리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만 트리거를 하고, 채널 2번에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채널 1번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트리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폴링 엣지로 떨어져도 트리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는 두 개의 신호를 현재 보고 있는데 두 개가 싱크가 돼 있지 않다, 또는 전혀 다른 듀티에 서로 다른 특징을 보고 싶다, 이런 경우라면 어떤 경우에 채널 2번에서 펄스가 오더라도 트리거가 돼줘야 되고, 채널 4번에서 오는 경우도 트리거가 발생해야 되고, 어디에서 오거나 트리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리거들이 이런 방법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두 시스템이 서로 동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왔다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나오건 여기에서 채널 뭐 3번, 2번 어느 채널에서 신호가 나오건 요런 순간에 나는 트리거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모드가 있고요. 보통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트리거들은 패턴 트리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패턴에 5월하는 트리거를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두 개의 신호를 보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가 하이건 로우이건 아니면 펄스가 나온 이후건 아니건 뭔가를 결정하는 신호가 먼저 조건에 만족되고 그 후에 트리거 소스로 사용하는 신호에서 트리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의 소스가 먼저 들어온 소스가 하이인 구간이 유지된 블록 내에서 엣지가 발생하면 내가 트리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여기도 트리거 엣지들은 트리거 소스에서 엣지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내가 원하지 않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트리거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도 펄스의 조건이 만족되는 이 범위 안에서 트리거 소스의 이런 그 상승 엣지면 상승 엣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특정한 순간에서 트리거를 하고 싶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퀄리파이라는 이런 트리거를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채널 3번에 나오는 신호가 하이를 유지하고요. 하이를 유지하고 이 구간에서 채널 1번에서 트리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전체 트리거 대상이 되지만 요 조건, 요게 하이인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겠네요. 그죠? 네, 이 중에서 이제 트리거를 여기도 할 수 있고요. 상승 엣지니까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트리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앞에 먼저 만족된 거 4개 동안에는 트리거를 하지 말아라. 하나, 둘, 셋, 4개는 트리거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엣지에서 트리거를 해달라라고 이제 설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퀄리파이라는 이런 트리거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캐스케이드 트리거라고 그래서요. 캐스케이드는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뭔가 이벤트가 만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조건들을 이 스코프에서는 스테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A, B, C, D라고 불렀다면 뭐 스테이지 A, 스테이지 B, 스테이지 C, D를 놓고 이 스테이지 먼저 조건이 만족이 되고 나면 그리고 두 번째 걸 찾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만족이 되면 세 번째 거를 찾고 이어서 네 번째를 찾고 마지막에 설정된 부분에서 트리거를 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는 예를 들어서 채널 1번이 하이로 올라가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펄스 폭이 특정한 펄스 폭을 가진 거 이걸 만족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특정한 펄스에서 트리거를 해달라라고 지금 간단하게 설정을 한 거고요. 이건 예. 그래서 캐스케이드 트리거 뭐 설정 이제 하나의 화면인데요. 제가 이건 좀 이따 이제 한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채널 1번의 엣지가 상승 엣지가 나오면 트리거를 시작을 하는데 두 번 이걸 트리거를 해서 채널 2번에서 펄스폭 트리거를 해라. 근데 펄스폭을 확인을 할 때 이 조건이 만족된 이후에 210나노 정도 기다렸다가 찾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펄스가 200나노인가요? 여기가? 예, 이후에 200나노 이후 시간이 되면 트리거를 리셋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라. 뭐 이런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펄스가 찾아지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200나노 정도 기다렸다가 채널 3번에 엣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만약 10마이크로 세컨드 이내에 펄스가 없으면 다시 처음 동작으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루프를 회전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는 이게 다 만족이 되고 나면 윈도우 트리거를 이용해서 채널 4번에서 트리거를 해라 라고 제가 설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최대 4개까지 순서를 정할 수가 있고요. 4개까지 순서를 정할 수가 있고, 각 스테이지는 엣지 트리거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엣지 트리거, 패턴 트리거, 인터벌, 글리치 위스, 런트, 우리가 스마트 트리거 또는 어드밴스드 트리거라고 설정할 수 있는 모든 트리거 조건들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나는 첫 번째 조건에서 펄스 폭이 얼마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뭐 엣지가 나오고, 세 번째에서는 런트 신호를 찾아보겠다. 뭐 이런 조건들도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파형을 봤을 때 스테이지 여기서 보면 스테이지 A에서는 엣지 트리거를 수행을 했고요. 1번에서. 그리고 채널 2번에서는 지금 펄스 폭 트리거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족된 이후에 세 번째에서 엣지가 나오는 경우에 트리거를 수행해서 순차적으로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트리거를 한 경우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요거 과연 맨 처음에 봤던 그 트리거, 그러니까 두 개의 신호가 이제 나왔을 때 어떻게 패턴을 설정할 수 있느냐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채널 1번이나 2번이나 이게 패턴 트리거에서는 로직 동작을 보기 때문에 스레시홀드 레벨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500mV면 500mV, 200mV면 200mV를 놔두고 이거보다 이 레벨보다 높으면 하이라고 또는 이거보다 낮으면 로우라고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채널 1번에서 신호를 보면 얘는 하이 구간 나왔다가 여기에 런트 신호가 있긴 하지만 얘는 스레시홀드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로직적으로 로우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 로우, 하이가 있고요. 그리고 채널 2번 신호가 뭐 어떤 식으로 나왔건 이렇게 로우, 하이, 로우, 하이, 로우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이제 제가 회색으로 표시한 건 실제로 파형에서 보이지는 않는 건데 이것을 채널 1번이 하이고 채널 2번이 로우인 걸 그 엔드 연산을 하게 되면 그죠? 엔드 연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예, 로우하고 그죠? 로우하고 하이. 그러니까 여기가 참이고 여기가 참이니까 두 개가 하이로 올라갔다가 이쪽에서는 만족을 못해서 내려오고요. 그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스코프 내부에서 이런 로직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채널 1번이 하이고 2번이 로우인 구간에 엔드 조건에서 찾아라 그러면 이 두 개의 구간이 만족되지는 입력 순간에서 트리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순간에서 로우하고 하이가 만나는 요 순간에서 트리거가 되고요. 이 순간에서도 하이고 예, 하이인 요 구간에서 그죠? 요 구간에서 트리거가 발생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낸드 조건으로 바꿔버리면 이 구간이 만족되는 조건이 끝나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추르고 들어가는 순간에 트리거는 엔드에서 되지만 폴스로 떨어지는 이 구간이 낸드 구간에서 트리거가 발생하는 이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오어나 또는 노어 게이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 항상 이 조건이 하이, 로가 됐다면 로가 있으면서 하이가 만족되는 입력되는 순간이 true로 만족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폴스가 됐다가 true, 폴스, true, 폴스, true, 폴스가 이제 연속되는데 이걸 만약에 똑같은 신호를 오어 조건에서 트리거를 했다면 하나 이제 이 두 개 true가 되는 순간에서 지점에서 트리거가 발생을 하고요. 노어라고 그랬으면 true가 끝나고 폴스로 떨어지는 지점에서 이렇게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뭐 아까 보여드렸던 오어 조건의 설정을 내고요. 한번 스코프에서 한번 직접 한번 이건 뭐 간단하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채널 현재 스코프에서요. 현재 보이는 이 스코프에서
채널 1번에도 파형이 있고요. 채널 2번에도 파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매번 소스를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채널 2번에서 들어왔을 때도 트리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금방 그 말씀드린 트리거 중에 트리거 셋업에 한번 터치로 해가지고 트리거 셋업에 가보면 이 오른쪽에 패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에서요. 자, 셋업 패턴에 들어가 보면 디지털 로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왼쪽에 가보면 채널 입력 채널을 가지고 트리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1번이 하이로 올라가고 채널 2번도 하이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동케어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레벨을 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채널 1번은 85mm 또는 뭐 원하는 레벨에서 레벨을 지정을 하고요. 이 레벨 이상이 되는 것들만 하이로 보는 겁니다. 그죠? 현재 2개지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는 여러 가지 로직 중에 5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채널 1번이 만족할 때도 보시다시피 채널 1번이 될 때도 트리거를 하고요. 채널 2번에서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동시에 트리거를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상당히 뭐 여러 차례 이제 들어왔고요. 여기 채널 3번도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채널 3번도 신호가 들어오긴 하는데 얘네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레벨을 채널 3번에서 이렇게 트리거를 해봤더니, 그죠? 채널 3번도 봤더니 얘는 이 채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고야. 채널 3번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가 발생하는 결국에 뭐라 할까요? 주파수, 그러니까 펄스 반복률이 채널 1번이나 2번에 비해서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얘만 집중해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3번 한번 이렇게 빼보면요. 이때는 채널 1번, 2번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동작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지금 엔터링으로 들어가는데 얘를 노로 바꾸게 되면 뭐 엔터로 들어가는 건 없겠죠. 로로 이렇게 끝나는 지점에서 똑같이 또 트리거를 또 트리거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승 엣지에서 볼 거냐 하강 엣지에서 뭔가를 할 거냐 이걸 이용해서 신호들은 얼마든지 트리거를 수행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제가 여기를 동케어로 모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쪽 스테이지 트리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채널 1번에서 신호가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고요. 채널 3번에서요. 그리고 채널 4번에서도 지금 신호가 보이고 있는데 지금처럼 좌우로 이렇게 막 신호가 지금 이제 3번하고 4번에서 3번에서 신호가 펄스가 나오고 있고 또 채널 4번에서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지금 트리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트리거 모드가 노멀로 돼 있으면서 지금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얘를 뭐 엣지 트리거로 놓고 엣지의 트리거 소스는 제가 4번으로 트리거를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랬더니 만족되는 신호가 굉장히 많아요. 엣지 트리거 상승 320mV에서 채널 4번에서 320mV의 상승 엣지는 화면에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이런 조건에서 트리거를 하지 않고 채널 1번에서 먼저 파형이 나온 후에 채널 3번에서 파형이 나온 후에 그리고 채널 4번에서 특정한 엣지가 나올 때 트리거를 해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 왜 아까는 제가 패턴을 이용했었는데요. 이쪽에 트리거 섹션에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이쪽에
멀티 스테이지라는 트리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일단 크게 여기 보니까 캐스케이디가 있고요. 네, 퀄리파이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캐스케이드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캐스케이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스테이지를 모두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엣지 트리거를 하는데 먼저 채널 3번의 엣지가 만족이 되면 트리거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냥 엣지 트리거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엣지 트리거 한 거 똑같습니다. 그냥 펄스가 멈춰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채널 2번에서는 나는 펄스폭 트리거를 수행하겠다. 그러면 펄스폭 트리거에서 이 펄스폭을 이렇게 정합니다. 위스가 채널 펄스의 위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10 나노세컨드보다 작은 데서 트리거를 하고 싶다. 그죠? 아이고, 채널 2번이 아니라 채널 4번이네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부분에서 펄스 폭이 아닌 채널 엣지로 수행하게 되면, 그죠? 엣지로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엣지로 수행하게 되면 얘가 첫 번째 신호가 만족이 되고 두 번째 신호가 여기서 만족이 되면 내가 원하는 신호들을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위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펄스 폭이 내가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조건이 발생한 지점에서 이렇게 트리거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가지고 250 나노 근처에서 트리거를 하겠다. 맞나요? 예, 250 나노보다 큰 데서 트리거를 하겠다. 그러면 얘도 250보다 큰 걸 만족하는 순간에서 트리거를 수행을 하게 숫자가 250 나노 트리거를 채널 4번에서 이쪽이 첫 번째 게 바로 나와버렸네요. 이렇게 조건에서 트리거를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1마이크로 수 마이크로 이내에 나오는 건 의미가 없고 5마이크로 세컨드 이후에서 나오는 걸 트리거하겠다 그러면 그죠? 시간이 5마이크로 세컨드 여기 트리거 이벤트가 채널 3번에서 발생한 이후에 5마이크로 세컨드 후에 가서 그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엣지에서 트리거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내가 좀 더 이동을 시켰다. 10마이크로 세컨드로 바꿨다. 그러면 얘는 10마이크로 세컨드 이후로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트리거를 골라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채널 4번에서 펄스 폭이 아니라 난 엣지 트리거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요. 시간을 가지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나는 5마이크로 세컨드 지점에서 잡았고요. 나는 이걸 6마이크로, 7마이크로, 8마이크로 지정한 시간만큼 트리거 이후에 시간을 멈추고 그 이후에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트리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이 캐스케이드라는 이 트리거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리거가 있는 게요. 여기에 보면 퀄리파이라는 게 있는데 이 퀄리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 A로 선정하는 조건이 먼저 만족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몇 가지의 상태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캐스케이드보다 훨씬 뭐라 그럴까요? 지정할 수 있는 트리거 조건들은 많지를 않습니다. 먼저 한번 이걸 한번 볼까요? 채널 트리거에서 지금은 퀄리파이드라는 트리거를 선택을 했고요. 퀄리파이드는 내가 채널 1번에 엣지로 놓고 그 B번도 엣지로 놓겠다.
그리고 이벤트는 채널 3번에서 트리거 하이로 올라가는 구간을 잡고, B번 이벤트는 채널 4번에서 320mV보다 올라가는 엣지에서 포착을 하겠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이번에도 여기 보면 뭐 퀄리파이드 타임이 있고요. 또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시간으로 설정을 했지만 지금은 개수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제일 0이었다 그러면 어떤 순간이 되냐면요, 이 순간이 됩니다. 첫 번째 엣지가 올라가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 만나는 조건, 여기가 처음 조건이 될 건데요, 얘 한 개를 홀드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는 하지 말고 하나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째에서 해라, 이런 얘기고요. 얘를 숫자를 하나를 넘겨보면, 숫자를 한번 이렇게 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두 개가 무시되고 세 번째 스트릭을 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트리거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퀄리파이드 스테이트 트리거를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형을 잠깐만요. 제가 파형만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벌써 보기.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채널 1번하고 2번. 채널. 예. 네, 대략 뭐 이런 신호를 가지고 한번 트리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널 1번에서 트리거를 하고요. 채널 1번이 이렇게, 채널 1번이 하임 구간과, 그러니까 뭐 액티브 구간과 디액티브 구간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펄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이 펄스가 시작이 되고 나면 굉장히 많은 펄스들이 들어오는데, 나는 채널 2번에서 트리거를 하는데 채널 2번에서 신호를 보고 싶은데 채널 1번이 하이 구간에서만 그걸 만족하는 걸 이제 포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트리거 중에 아까 봤던 멀티 스테이지에서 퀄리파이드라는 이 트리거를 보는데, 이번 주는 아까는 제가 엣지 모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채널 1번의 상태가 먼저 만족이 되는 걸 먼저 찾겠습니다. 채널 1번이 320mV보다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만 트리거를 하고요. 그리고 B번의 엣지는 채널 2번에서 약 200mV쯤에서 엣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트리거 지점이 이렇게 트리거 지점 올라왔을 거고요. 이걸 이벤트를 제로로 놨으면 이 구간에서 한번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디스플레이는 뭐 듀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채널 1번 하이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에 여기 만족되는 순간에서부터 이제 트리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치, 지금 첫 번째 치가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치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수백 개 만족되는 구간이요, 지금 트리거를 만족하는 구간이 몇 개인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몇 개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 이 중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나중에 보려면 멈추고 확대해서 엣지를 세는 수밖에 없어요. 엣지를
여기서부터 이제 막 세가지고 내가 원하는 엣지가 몇 번째에서 나오는지, 그죠? 뭐 커서를 위치시켜가지고 확인을 하고 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이 퀄리파이드 스테이트라는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로 채널 1번이 스테이트가 하인 스테이트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엣지인데, 이때 이벤트를 이용해서요, 내가 100번째 엣지를 포착하고 싶다 그러면 99개를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죠? 99개를 무시하면 100번째 엣지에서 이렇게 트리거를 수행을 할 테고요. 여기에서 보는 이 트리거가 설정되어 있는 이 위치, 지금 현재 화면의 중앙인데요. 화면의 중앙에서 보이는 이 엣지가, 여기 엣지가 곧 누굽니까? 내가 지정한 100번째 엣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숫자가 계속 증가를 한다. 그러면 볼게요. 숫자를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게 보이나요? 그럼 이 안에 펄스가 몇 개 있는지도 충분히 셀 수가 있죠. 쭉 이동을 시켜서 2000개, 4000개, 이제 거의 끝에 왔네요. 이렇게. 여기 와서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아마 이때부터는 waiting for trigger라는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죠? 이때는 만족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지금 트리거가 됐고요. 여기도 되고 있고, 딱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이 안에 이 펄스가 채널 1번이 하이인 구간을 만족하는 채널 2번에 있는 엣지는 499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신호를 가지고 트리거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크게 대표적으로는 퀄리파이드라는 멀티 스테이지 트리거하고 패턴 트리거, 이 2개를 이용해서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트리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2가지의 트리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고 몇 가지 예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관련된 이 트리거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트리거에 관련된 웨비나는 제가 한 3번 정도 했는데요. 전반적인 그 트리거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살펴본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특별한 그 트리거만 살펴본 것들인데, 이건 뭐 3가지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홀드오프가 뭔지, 글리치 트리거하는 방법, 드롭아웃 트리거하는 방법, 그리고 트리거가 이루어지면 자동 저장하고, 또 트리거 모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르크로이에서는 마우이 스튜디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PC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트라이얼 버전, 그러니까 그냥 스탠다드 버전하고 프로 버전이 있는데, 스탠다드 버전으로도 이제 무료인 버전인데요. 충분히 오실로스코프에서 수행했던 그런 것들을 PC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편에 보시는 이런 것처럼 PC 화면에서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운로드는 paradigmcroy.com/마우이 스튜디오라는 데 들어가 보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데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끝나고 나면 아마 팝업이 올라오고 설문이 될 건데, 설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커피 쿠폰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창에 타이핑 해 주시거나, 뭐 이 트리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거든 말씀해 주시면 스코프가 옆에 있으니까요. 제가 이 스코프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뭐 바로 보여드리고 또는 예,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저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